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팩트경찰학 김만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난 이유는 여러분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경찰학에 들어가 있는 경찰행정법, 그것이 알고 싶죠. 네, 경찰행정법을 이제부터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찰행정법 정말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딱 범위를 제가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 체제로 개편되면서 경찰행정법 파트가 새롭게 들어오고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1차 시험, 2차 시험을 치시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깊어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오늘 팩트경찰학 김만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네. 경찰행정법 고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찰행정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찰행정법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점이죠. 자, 경찰행정법은 기본적인 파트로 어떻게 구성되냐면, 경찰행정법의 이 기초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즉, 행정법 법치원리라고 대표되는, 물론 이런 세부적 사항들은 팩트경찰학 기본 강의와 기출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자세히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오늘은 개요 차원에서 이 기초, 법의 기초입니다. 결국 법의 기초. 이 경찰행정법에서 경찰을 떼고 행정법의 기초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가, 그럼 경찰은 어떠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 경찰 조직과 관련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조직법, 국자법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법들을 토대로 해서, 물론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명령이 있고, 요걸 좀 더 세부적인 규칙으로서 또 세부화시켜 놓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체계,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체계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죠. 물론 제일 위에는 헌법이 있겠지만 이런 체계죠. 그래서 보통 법이라고 했지만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필요하다면 시행령까지, 이러한 체계까지를 우리가 함께 행정법이라는 영역에서 같이 봐줘야 됩니다. 네, 그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강의에서 충분히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경찰행정법은 그래서 경찰행정법의 기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찰조직법 파트, 그리고 또 하나 작용법,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법, 물론 그 법에 따라 시행령들이 또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들 조직은 짜여지고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경찰 작용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에 관한 법 등,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초 조직 작용 구제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등, 실제 경찰청에서도 공식적인 경찰행정법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등을 토대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갈 수 있다. 여기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출제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확보라든가, 그렇다면 행정행위, 경찰행정행위와 관련되는 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작용들, 뭐 하명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면제 같은 것들 기본 이론들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즉 이걸 우리가 9급, 7급 공무원 시험에 있는 행정법 파트처럼 세분화시켜서 이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경찰청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출제자들 사이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일반 경찰학을 전공하신 출전 2분에다가 경찰법을 전공하신 출전 2분에다가 경찰법 파트, 행정법 파트를 더 한 분 더 요청해서 총 5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팩트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자, 그러했었는데 결국 한 분을 제외하고 둘 체계로 갔었는데, 이 경찰행정법 파트가 전체 우리 경찰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를
비중을 둡니다. 비중의 정체 경찰학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경찰학 이론들, 경찰 행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경찰 행정 파트가 비중으로 본다면 대략 한 15% 정도가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 이외에 기본적인 경찰 이론과 관련되는 경찰학의 기초이론이죠. 경찰학의 기본 기초 이론 파트, 이러한 것들이 대략 한 30% 정도의 출제 비중, 이건 경찰청이 가이드라인으로 딱 제시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분야별, 강론으로 대표되는 분야별 경찰 활동이 약 15% 정도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 경찰의 역사라든가 비교 경찰 같은 파트가, 요거 이제 다른 나라 경찰과의 제도적 비교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비중이 조금 작습니다. 한 5% 정도.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체 경찰학을 구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 바로 이 경찰행정법 파트는 35%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경찰행정법의 순수한 영역은 어디냐라는 부분이 사실상 논의가 됩니다. 경찰행정법의 순수한 파트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인데, 그것은 경찰행정법에서 본다면 경찰공무법, 경찰조직법, 그리고 이러한 기타 사항들이 기존에는 안 나왔느냐?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법 파트로 포함시켜버리면 충분히 이 비중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고민은 그게 아니라 순수한 경찰행정법 파트가 아닌 바로 일반 행정법 파트에서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 점이 사실 제가 앞에서 등으로 표현했던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찰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기초이론, 조직법, 자영법, 구제법은 간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느 정도, 즉 문항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부터 그 등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와 추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학습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인 제가 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시험 대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이렇지만은,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완전히 공무원 9급 행정법, 7급 행정법처럼 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 완전히 난 몰라, 안 보겠다 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적정성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이 수험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행정법의 이론에 해당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론. 자, 그래서 행정법의 기초, 조직은 어떠하다, 작용에 대한 원리는 어떻게 작용되다,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는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법조문, 행정법은 법조문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례.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화되는 경찰학에서 이 판례 부분을 엄청 많이 내지는 않지만, 논란이 되거나 애매할 경우는 판례에 의한 결론을 도출해서 객관식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에 많은 판례들을 많이 외운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중요한 판례, 그리고 중요한 조문을 이론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라는 것. 결국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 학습 방법과 이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똑같은 시간이 얼마나 공부를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대상은 제가 강의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틀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 추가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추세를 지켜보면서 출제의 경향과 그 해의 방향 등 이런 복합적 요인들을 제가 검토해서 수업 때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코칭을 드릴 겁니다. 기존에 이 경찰학 수험에서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범위에 대해서 누구는 이만큼이라던데, 누구는 요것만 하라던데, 이걸 감을 전혀 못 잡고 실패한 거죠. 그걸 팩트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시험을 대응할 수 있죠.
그래서 막연히 본다면 경찰청도 사실 이 경찰행정법 파트에 대한 수험 범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기준만 툭 던져놓고 그래 35% 범위 그리고 그런 내용 등 이렇게 해서 살짝 한 발 빼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그 출제위원들과 그리고 출제원 풀에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의 견해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이 우려하는 만큼 완전 행정법만을 위한 경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이 어려웠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증명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불이타 문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오버하거나 잘못 학습하는 경우는 팩트 경찰과 함께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범위 속에서 그렇다면 이론적인 부분과 요 조문과 판례를 학습해서 적절히 안내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또 하나 고민해 볼 것은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기존의 경찰행정법 학습에서의 문제점은 그러한 수험생의 자의적 추론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내가 해봤는데 이럴 거야. 이런 식의 그냥 자기만의 견해들이 뭐 온라인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너무 확대 재생산되었죠. 즉 이러한 오해들의 근원은 사실상 안타깝지만 잘못된 출제한 근거 없는 카드라 통신 같은 이 온라인상에서의 소문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걸 이제 팩트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런 소문에만 의존하시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한된 그 수험의 범위, 여러분은 당연히 2023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24시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수험 현실에 맞는 적합한 적절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자 아닙니다. 무조건 다 피하고 요것만 하자 아닙니다. 적정해야 됩니다. 수험은 적정하게 그 범위 속에서 여러분이 팩트 경찰학과 김만희 경찰학과 함께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행정법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죠. 아셨죠? 그래서 기존은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행정법이라는 부분을 혼자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확실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확실히 하고 수업 시간에 이거 하세요 하는 것 하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구잡이식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특히 막 기출 변형을 토대로 해서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거 쓰레기 됩니다.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수험에 들어갔을 때 정렬되어 있는 최정예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셔야만 되는 거죠. 100만 명의 오합지졸의 수많은 병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최정예화되어 있는 그들이 결국 시험에서 여러분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경찰학에서 여러분을 살리면서 합격을 시켜줄 거니까. 그 길이 바로 팩트 경찰학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팩트 경찰학과 함께 합격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행정법 파트 고민 끝났죠. 네. 자, 그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오셔서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또 댓글이라든가 많은 여러분의 의견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이상 경찰 행정법 파트 고민을 말끔히 지으시고 공부에 제대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